조선왕자 전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 안평대군과 비교되는 인평대군 이어. 인평대군 이호는 예술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조와 인여랑후 한씨의 셋째 아들인데 소현세자, 효종의 동복 동생이며 용성대군의 동복형이며 인조의 막내 남동생 능창대군의 양자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후손인 남현군 이구와 자손들 호적에 인조의 후손이 아닌 능창대군의 후손으로 적혔는데 동생 용성대군이 6살에 죽었고 이후 대군이 없어 사실상 조선의 마지막 대군입니다. 한성부 경행방 잠궁에서 선조의 오남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생후 3개월 뒤에 아버지가 즉위하면서 왕자가 되었고 1630년 2월 7일에 인평대군으로 책봉받았습니다. 이후 고선 윤선도를 스승으로 두어 효경과 서학 등을 배웠으며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인조를 모시고 수행한 공로로 원종 공신 1등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당시 형 복림대군과 함께 강화도로 피난을 가는데 당시 두 형제가 겪었던 일들은 그들을 수행한 문신 어한명이 쓴 강도일기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 이후 형인 소현세자,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으나 다행히 7년을 만주해서 고생한 형들과 달리 끌려간 지 1년 만인 1638년에 돌아왔습니다. 동복형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후 165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사흔사로 청나라를 방문했으나 조선의 왕자이자 사신이었지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해 노숙을 밥 먹듯 하며 상당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사 동지사까지 합쳐 총 13번, 매년 1에서 2회 꼴로 청나라에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것도 고역이고 청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책무도 덤으로 맡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몸까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청나라가 순치 연간의 남명과 싸우면서 조선에게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굴자 청에 잘 보여야 하는 효종이 사행을 모조리 형제한테 맡긴 것인데 청나라와 구면인 유일한 형제가 인평대군이라 그가 사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인평대군은 맨날 청나라에 접대받으러 간다고 쑥덕거리기만 했다는데 인평대군이 안쓰러웠던 송시열이 보다 못해 효종에게 올린 상소가 효종실록에 전해집니다. 인평대군은 깊숙한 궁중에서 성장하였기에 말타기를 익힌 적이 없고 또 홍역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왕께서 늘 이 점을 무척 염려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보호할 책임은 바로 전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매번 사신의 임무를 맡겨 돌아오면 다시 가게 하여 쉴 겨를이 없게 하신단 말입니까? 머나먼 길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이미 만전의 도리가 아니며 승냥이와 호랑이의 소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효종의 유일한 친동생으로 효종 재위 시절 내내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냈는데 인평대군이 서인들로부터 몇 차례 모함을 받았을 때도 효종이 감싸줘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인평대군이 궁궐을 출입할 때는 자식처럼 반기며 맛있는 음식도 주고 희귀한 물건을 두고 승부를 벌이기도 했는데 1658년 6월 13일 병세가 위독하자 효종이 직접 집을 찾아갔으나 임종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효종은 동생의 죽음을 너무 크게 슬퍼해 한동안 인평대군의 집을 떠나지 않다가 신하들의 반대로 마지 못해 궁으로 돌아왔고 나아가 제사를 직접 돌았다고 합니다. 묘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으며 부일 종묘에 있는 효종의 묘정의 공신으로 배양되었는데 묘자리는 원래 선조의 처, 성비 의인왕후 박씨의 능 자리로 고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능의 조성이 다 끝나갈 무렵 능참봉 출신인 박자우 등이 그 자리는 흉지라는 상소를 올리고 찜찜해하던 선조는 이곳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게 해 현재 건원능 내목능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992년에 그의 묘를 경기도 기념물 제130호로 지정했는데 2016년 2월 11일 묘가 있던 야산에 화재가 나 묘가 불타는 사고가 있었지만 옆에 있던 인평대군 치제문비로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집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이화마을 낙산 이화장 근처에 있었는데 근처에 살던 문인들의 모임인 낙동계에도 참여했고 함께 참여한 이 일상을 정조부사로 삼아 1654년 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중종대에는 신숙주의 손자 신광안의 집이 있던 곳으로 신광안은 이곳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신대명승이라 불렀기 때문에 신대동이란 지명이 생겼는데 저녁볕을 잘 받는 위치에 있어 석양루로도 불렸습니다. 후일 고종대인 1865년 왕실에서 사용하는 관을 제작, 보관하는 장생전이 되었고 나중에 이 일대의 이화장이 들어서 이승만이 이곳에서 내각을 구성할 당시에도 건물의 일부가 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평대군에 영정이 있었으며 일제강점기까지 그의 종가에서 영정을 보관했는데 인평대군의 8대 종손이자 조선 귀족이었던 이재극이 1923년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극은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려고 했으나 조상님의 영정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돌면 집안 망신이 된다는 이유로 몇 달간 소가리만 하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를 탐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후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봉호도 비슷한 데다 같은 적삼남이었으며 사망한 나이도 비슷하지만 마지막은 다른데 안평대군은 세조에게 사사당했지만 인평대군은 병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닮은 점도 많았는데 바로 예술적 기질로 안평대군은 워낙 유명하지만 인평대군도 그에 못지않아 시, 서, 화 모두의 실력이 있었고 제자백가에도 정통했고 북한산 조계동에 별서를 마련했을 정도입니다. 별서는 별장 비슷한 개념이지만 농사도 겸할 수 있다는 것이 별장과의 차이인데 인평대군은 그 일대의 구천음폭 등을 자신만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풍류를 누리며 많은 예술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의 미술 작품은 매우 드문데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1편화주도, 전 국립박물관 홍성화 소장이 소유한 노승화관도, 정무목 소장의 고백도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술 작품 이외의 글도 잘 지었는데 손계집 연행록 산행록에 저서를 남겼으며 2013년 5월 손계집의 초고본인 손계기고가 발굴되었고 시조세수가 청구영원과 해동가요에 전합니다. 바람에 휘었노라 구분솔 웃지 마라. 춘풍에 피운 꽃이 매양에 고왔으랴. 풍표표 설분분해제. 내야 나를 뿌르리라. 서원 백화청에 나뉘는 나비들아. 향내를 조이 여겨 가지마다 앉지 마라. 석양의 숨궂은 거미는 그물 걸고 였는다. 또한 한시에도 능해 대표적으로 봉헌악선제 구호 등이 있는데 형효종의 시의 낙선제에서 즉석에서 답하다는 뜻으로 낙선제는 지금 창덕궁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창덕궁 도남문 바깥에 있던 집으로 효종의 잠저입니다. 이런 인평대군의 뛰어난 예술적인 면모는 그가 살아왔던 삶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약소국의 왕자로서 인질로 끌려갔었고 사신으로 자주 청나라에 드나들면서 느꼈던 모멸감과 고통을 예술로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단의 딸 복천 부부인 오씨와 혼인해 슬하의 6남 4녀를 얻었는데 이남, 사남과 3녀, 4녀는 요절했고 성인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사남 2녀로 큰아들이 복영군 이육, 3남이 복창군 이정, 5남이 복선군 이남입니다. 6남이 복평군 이원인데 복평군은 일찍 죽은 인조의 사남인 용성대군의 양자로 출계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은 고종대에 가서 용성대군의 봉사손을 정하면서 사후 입적된 것일 뿐입니다. 큰딸은 향주 이금혼으로 조기수와 혼인했고 둘째 딸은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향주로 정중만과 결혼했는데 복천 부부인 오씨는 인평대군과 동갑으로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하자 충격으로 아이를 못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장남과 삼남인 복영군과 복창군은 이미 봉군되었고 결혼까지 한 어엿한 성인이었으나 나머지 이남 이녀는 아직 어린이들이었기에 이를 딱하게 여긴 현종이 고아가 된 사촌 형제들을 궁궐에 들여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며 조정일에 참여시켰고 외아들로 태어나 가까운 종친이 없었던 숙종 또한 오촌 당숙인 인평대군의 아들들을 깍듯이 잘 대접했습니다. 숙종 때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을 봉호에 복이 들어간다고 삼복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남인편에 썼고 오촌 조카 숙종이 즉위한 후 경신왕국에서 삼복의 변이라 일컬어지는 숙청 작업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장남 복영군의 가계가 고종의 실제 혈맥이라 주목되는데 고종은 혈통상으로 복영군의 7대 손이며 양자 입적을 통해 가계가 더 복잡해지지만 무튼 조선 최후의 왕통은 인평대군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인평대군의 후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흥선대원군의 장남인 완흥군 이재면과 그 아들 영선군 이준용, 인평대군 가의 종손이었던 이재극 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효종의 생물학적 후손이었던 경은군, 이재성은 독립협회에 후원을 하고 의병들과 어울리다 탄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8대 종손이 이재극인데 거물급 친일반 민족행위자이며 이재극의 아들인 이인용의 방탕한 생활로 가문은 몰락했고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오남인 이수길이 양자로서 10대 종손이 되었습니다. 용성대군의 양자가 된 육남 복평군의 9대 종손으로 신소설의 창시자로 불리며 소설 자유종 유명한 이해조가 있고 이해조의 손녀는 기독교 여성운동과 한국 여성노동운동의 대모 이유정 전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한국의 맞춤 양복점 중 가장 오래된 종로 양복점의 창업주 이두용은 인평대군의 9대 손인데 1916년 개업 1회대를 이어 지금까지 100년 넘게 운영 중이며 현재 사장인 이경주는 이두용의 손자입니다. 1981년 KBS 드라마 대명에서는 최우성이
2013년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는 지은성이 연기했는데 지은성은 2014년 TVN 드라마 삼총사에서는 소현세자의 아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인평대군을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들. 풍암지파, 이순록, 성호사설 등 조선 후기에 나온 책들의 인평대군과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리하면 평안도 성천군의 재색을 겸비한 드곡이란 기녀가 있었습니다. 인평대군이 성천에 갔을 때 드곡을 보고 연모해 자신의 집에 데려왔고 술자리마다 옆에 두었는데 인평대군의 처남 오정창이 몰래 드곡과 정을 통했고 이를 안 오정창의 아내 정씨 부인은 드곡을 없앨 계획을 꾸몄습니다. 드곡의 방에 인평대군이 아끼던 귀중품을 숨기고 드곡이 훔쳤다고 모함한 것인데 하필 인평대군이 집을 비운 때로 부인 오씨는 무고함을 알면서도 노비들을 시켜 드곡을 매질해 죽인 다음 산에다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씨 부인의 방과 먹을 약에 피가 낭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평대군이 병석에 누웠는데 드곡이 인평대군 베개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본 집안 사람들은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얼마 못 가 인평대군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드곡은 귀신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으로 인평대군 사후 드곡은 오씨 부인에게 심정이 어떠냐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저승에서 죄 없이 죽은 자신을 가엾게 여겨 대군을 모시며 팔각정에서 놀아도 된다고 허락했는데 부인은 또 자기를 부러워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후 가솔들이 늦은 밤에 후원을 가면 검고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에 오씨 부인은 신경이 쇠약해져 얼마 못 가 남편을 따라갔는데 이후로도 드곡은 온갖 변괴를 일으켜 그 일족을 다 멸하고 나서야 저주 행위를 멈췄다는데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한편 인평대군이 1656년에 청나라 연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남긴 기행문인 연도기행의 괴물 강길에 대해 적어두었는데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고 평안북도 의주 용천 일대에서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m가량 크기의 말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습으로 매우 특이하게 생긴 괴물인데 비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듯 숨지기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톱으로 썰어 부수듯 지나간다고 합니다. 주변의 물건들을 날려보내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이것이 마을에 나타나면 집이 무너지고 인간은 기운을 이기지 못해 기절해버리는데 숲 하나를 초토화시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 화룡이라고 부릅니다. 강길의 기원은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 첫째는 당시 의주 일대에서 관측된 유성이나 해성으로 등장과 함께 숲이 황폐화된다는 점에서 유성에 의한 대폭발을 추측할 수 있어 해성을 보고 강길로 묘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는 중국의 괴물인 후인데 만주 일대와 조선에는 열기를 내뿜는 화룡에 대한 전승이 존재하며 발해 멸망 이후 일어난 백두산 대폭발을 그 기원으로 보는데 그로 인해 생긴 괴물 전설 중 하나가 후입니다. 강길은 한국 괴물인 강철이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무기인 강철이와 유성, 후를 기원으로 하는 강길은 화룡이란 별칭을 제외하곤 별다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 안평대군과 비교되는 인평대군 이유였습니다.